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빛과 그림자,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가 지금 또 뜨거운 화두입니다.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요구 이후에 발생한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갑론을박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국민청원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속세 깎아달라. 예,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이제 30억 원이 넘으면 예.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또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가족처럼 그 특수관계인이면 20% 할증이 붙거든요. 그래서 예.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하면 유족들이 10조 6천여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예.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세금을 누구는 성실하게 꼬박꼬박 내야 하고 예. 누구는 예외로 해줘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상속세를 내는데 삼성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뭐 10조 6천여억 원 이거 뭐 일반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뭐 감도 제대로 잘 안 그렇죠. 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좀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청원의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크게 보면 이들의 논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 국가 가운데 법정 최고세율이 가장 높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데 상속세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예. 이런 논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속세를 50%씩 두 번 내면 기업을 통째로 나라가 빼앗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모두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동조하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이런 엉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의 뇌구조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감정적 반응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상식 조금만 있어도 이런 엉터리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높게 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이거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또 당연한 경제적인 이론, 기본적인 이론 중에 이론이고요. 예. 예. 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높은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이제 50%니까 일본 55%에 비해서 그러니까 5% 정도 높아가지고 2위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속세율 50%가 높다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상속세율이 75%나 됐고 이승만 시절에는 90%였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가 봅니다. 예. 이런 그 명목상의 상속세율만 보고 보수 언론에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높으니까 그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속세율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상속세를 얼마나 냈는지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편법 상속 그 만연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세율 비교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 2018년 상속세 실효세율이 27.9%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다른 나라와 상속세율을 비교하려면은 근로소득세 그 구조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뭐 13개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예.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그 높은 그 자본이득세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재산을 국가가 다 환수하거든요. 예. 게다가 상속세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4%인 걸 비교하면은 상속세 그 50%는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그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거저 얻는 건데 예. 세율이 6%밖에 그 소득세보다 안 높다는 거 이건 좀
오히려 불공정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통한 이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이 상속세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본적인 취지 개념을 좀 이해하면 이런 논란이 좀 어떻게 보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이 상속세가 삼성이 이렇게 많이 내면 삼성 자체가 무너진다. 기업이 도산이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제까지 그 저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그 예. 숫자가 한 2만 9천 명이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한 100명 늘었더라고요. 예. 삼성그룹 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데 왜 예. 아직 3만 명밖에 서명을 안 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음. 서명자가 설사 10만 명이 넘어간다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청원이고요. 예. 삼성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상속세는 삼성그룹의 기업이 내는 게 아니고 주식을 물려받는 그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 유가족들이 주식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는데 왜 삼성기업이 망합니까? 이건희 명의의 주식이 이재용한테 넘어가면 주식 보유 지분만 바뀔 뿐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그 주주들의 지주 변동, 그 지분 변동으로 인해서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 구성,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 이런 지배 구조가 변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그 삼성 그 산하의 기업들의 재무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주주이던 것이 이재용으로 바뀔 것밖에 없죠.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재용 보유 주식을 팔면 누군가 그 주식을 구매할 것이고요. 그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그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 기업들의 주식 명의 변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그 삼성의 재무구조와 그 주지 명의 변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과 뭐 이재용 회장의 관계를 뭐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삼성 이퀄 이재용 이런 예. 식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의 주식은 극히 극소수잖아요. 전체 주식에 그렇죠. 비하면. 예. 그 삼성 일가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의 승계권 그에 관심이 이제 집중됐지만 정작 상속 재산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비중은 12%밖에 안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통계연구에 보면은 상속 재산 중에 유가증권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서 토지가 36% 그리고 이제 건물 그게 27%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고요. 예. 근데 이제 유난히 지금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율을 낮추면 기업 상속은 이제 쉬워지는 반면에 사회 계층 간 부의 이동이 어려워져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상속세율을 함부로 낮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소득세를 내면서 번 소득인데 이걸 상속한다고 해서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군요. 이건희 씨가 얼마나 정부 혜택을 받고 탈세를 얼마나 해서 축적한 자산인지는 여기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이건희 씨가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사들인 주식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소득세를 낸 거는 이건희 씨지 삼성일가 유가족들이 세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용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이 지금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저절로 수조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럼 저절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세 꼬박꼬박 내가면서 번 돈으로 재산 마련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세를 물지 않나요? 예. 그건 금액이 10조 원이 안 되는 적은 돈이니까 이중과세가 아니고 삼성 유가족은 11조나 되니까 이중으로 나라가 세금을 뜯어간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세상에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이것 씨한테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예.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서 마치 이건희의 공적을 인정해주고 삼성그룹을 살려야 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그 의도가 좀 예. 의심스럽고요. 그런 말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로 쓰는 기자들도 심하기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또 일부에서는 이 상속세를 상장 주식으로 대신 대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 상속하면 뭐 회사가 통째로 사라진다. 이런 예. 이상한 논리를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이런 경영 능력만 있으면은 한 주도 없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또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 형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지 주식수 많이 갖고 있으면은 기업 지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음흠. 이런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뭐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사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청취자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들 너무 국민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건물주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하고 뭐 재벌 회장님 걱정하고 한다는데 예. 이런 재벌 회장님 불로소득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많이 낼까 봐 걱정할 필요 서민들은 하나도 없고요. 예. 상속 재산 중에 주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해도 수조 원이고 예. 수조 원대의 그 현금과 부동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분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본인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걱정이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바른경제 상속세 논란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